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소매 판매가 호조를 나타낸 데 반해서 유통업계 공룡인 타깃이 4분기 실적을 경고하자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타깃이 장중에 13%나 주가가 밀리기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5%가량 빠졌는데요. 거기다가 마이크론 쪽에서 이 메모리 칩 생산 감축 소식을 전하면서 7%대 하락이 나오며 반도체주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좀 경고했던 섹터에서 흔들림이 발생이 됐고요. 이를 두고 좀 적당히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들려온 소식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점검해 나가시죠. 일단 그 전에 발표됐었던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CPI가요. 10월 CPI가 11.1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10.7이었고 전달에 나온 수치가 10.1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제외하고 본다면 거의 14%에 육박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유럽 쪽의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차트만 봐도 여실히 느껴집니다. 독일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는 계속해서 CPI가 올라오는 수치인데요. 이 노란색 선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조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잡혀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다른 방향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보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이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 비중이 CPI를 구성할 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이 물가를 잡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비중보다는 역시나 디맨드 수요 쪽입니다. 미국은 수요,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죠. 소비가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할 텐데요. 아마 오늘 장에 영향을 준 내용도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앞서 수정 앵커 말씀 주셨다시피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여전히 미국인들은 돈을 잘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제 월마트의 실적도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계속 반박하는 의견들도 전달이 됩니다. 유통업체 거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 물가가 올라서 그 효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것을 방증하는 게 바로 오늘 나왔던 타겟의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 쇼핑 대목을 포함해서 4분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발표된 실적 내용 데이터 봤을 때 무엇 하나 좋은 게 없었습니다. 이번 주 시작할 때부터 계속 월마트나 타겟 등의 실적을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월마트는 선전했음에도 타겟은 부진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타겟은 13% 오늘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우려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부각이 됐고요. 다른 유통사들도 많이 내려갔죠. 베스트바이 8%, 아마존, 갭, 백화점의 메이시스까지 추가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타깃 CEO는 경고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올해 돈을 빌리거나 저축 통장에서 빼서 써왔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라고요. 이 말만 들으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정말 극심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찌 받아들여야 될지 지켜봐야겠죠. 일단 오늘은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이 소비 감소로 인한 경기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다우 0.2, 나스닥은 1.5%나 빠졌죠. 전체적인 시장을 아우르는 하락의 키워드로 본다면 소매업체가 부진했다, 타겟발 영향이고요. 반도체 쪽에 감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 이야기죠. 잠시 후에 나눠볼 거고요.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오늘 지수를 끌어내렸다면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몫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슈 속에 유통과 반도체, 정유, 전기차 이런 쪽이 오늘은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타깃발 영향, 소비 감소 우려감이 반영이 됐고요. 또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건 또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무 11홍, 열을 붉은 곳이 없다라는 건데요. 한동안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차익 실현 욕구가 자극될 만한 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악재성 이슈가 있었죠.
마이크론이 웨이퍼 투입량 20% 감축한다. 왜? 내년도 전망이 악화되고 있어서. 최근에 나왔던 반도체 업체들의 전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 의견이 맞아떨어질지는 봐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4% 밀렸습니다. 마이크론 6.7%, 엔비디아, AMD, 퀄컴, 인텔, 램리서치까지 주요 반도체사부터 장비주까지 모두 오늘 낙폭을 다소 크게 키워나가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하회했는데 매출은 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중국 매출 상회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었는데요. 상황은 좀 봐야겠죠. 일단 시간 외에선 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 외에서 처음에 실적 나오고 나서는 한 4%, 5%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상승폭을 줄이고 있어서 이게 우리 장에 어떻게 해석할지는 봐야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반도체 쪽은 최근의 흐름과는 다를 것이다 정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반영이 되면서 전기차도 좋지 못했고요. 에너지도 좋지 못했습니다. 유가가 내렸고요. 경기 침체가 온다면 원유 수요가 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에너지 쪽도 압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소매 판매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이 자동차 쪽의 소비가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 4% 밀렸고요. 리비안, 루시드, 니오, 니콜라, 샤오퐁 그리고 자동차주까지 모두 다 같이 빠지는 모습 나왔습니다. 결국 오늘 장은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받았다. 그래서 반도체 감산과 타겟의 실적 악화, 그리고 반도체, 전기차, 정유주의 하락 등이 오늘 시장을 눌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에서는 또 이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미스터 에브리띵 빈살만 데이입니다. 어젯밤에 하루 앞당겨서 국내 입국을 한 것으로 전달이 되고요.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이재용 회장이 제출했다라고 하네요. 주에 한 번씩 계속 재판에 가야 되는데 이번에 경영상의 이유로 못 가겠습니다라고 써낸 겁니다. 빈살만과의 만남 때문인데요. 이재용 회장과 함께 오늘 롯데호텔에서 총수들이 빈살만 회장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삼성은 AI, 5G, 사물인터넷 협력 기대감이 계속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쪽 종목들 거론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그룹은 스마트시티 UAM, 그리고 SK그룹은 친환경, 또 일부에서는 배터리 밸류체인도 빈살만과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지금은 이 내용이 안 묻어 있는 걸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냥 참고 정도로 살피시죠. 이 이슈 따라 뭐 추격 매수 이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빈살만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또 부상되고 있는 게 바로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이 이슈 살짝만 들여다보겠습니다. 9개월 전이었죠. 전쟁이 터지고 나서 갑자기 미국발 위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을 유럽 측에서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8조 원 규모의 위성 인터넷 시스템 도입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투자 승인이 나는 게 바로 오늘자라고 합니다. 승인이 나게 된다면 상당한 모멘텀이 되겠죠. 자, 그럼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업체를 선택하지 않을 거고 러시아나 뭐 중국은 뭐 지금은 적대국이니까 선택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최대 우주위성 인터넷 기업인 원웹이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원웹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게 바로 인텔리안 테크, 한화 시스템 등인데요. 이 원앱 이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에 인텔리안의 주가를 쥐고 흔들었었기 때문인 거죠. 2020년도에 원앱이 부도나면서 인텔리안 주가가 40%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의 투자로 인해서 원앱이 기사회생을 했죠. 그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요. 쭉 흐름을 이어오다가 전쟁 터지고 나서 러시아가 원앱 위성 우리 안 쏠 건데? 라고 얘기하면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앱은 그걸 들고 가서 인도에서 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10월부터 나오고 있죠. 어찌됐건 원앱과 흐름을 유사하게 이어가는 종목이 바로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면 원앱이 지난달에 사우디 네옴에 저궤도 위성 인터넷 계약을 7년간 하는 것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우디에서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해서 인텔리안 테크가 시장에서 조금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어제 장후반 급등도 나온 만큼 지켜보죠.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 종목이라서 정리를 살짝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는 IT 부품 얘기 짤막하게 정리를 조금 가져보고자 하고요. 네, 저는 전력기기로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국제 에너지 시장에 이 대란이 더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는데요. 미국과 유럽, 중동 등 에너지 안보, 자립도의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력망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심화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열리면서 전력망의 투자 확대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총 3가지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그리고 전기차 구매가 늘어나고 주택 전기화 등 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럽연합도 지난 5월에 입법을 예고했던 리파워 EU를 통해서 이러한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네옴시티 등 다수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망 투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전력망 투자비는 2020년 연간 2,350억 달러에서 2050년에는 연간 6,36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전력망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면 크게 3가지가 될 텐데요.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기존의 전력망을 좀 더 보강할 수가 있겠고 신규 전력망 이용자 접속을 위해서 신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전력망 보강을 위한 이러한 투자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까지 총 78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전력기기 업체들이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볼 텐데요. 올 상반기에만 대규모 해외 수주를 연이어 따내고 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을 보시면 2020년 15억 달러에서 2021년 18억 달러,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6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따낸 상황이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올해 상반기에 1조 4,521억 원어치의 이 신규 수주를 따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1% 정도 늘어난 수치이고요. LS 일렉트릭도 전력 인프라와 전력기기 부문에서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 세 업체들의 수주 잔고 추이도 2021년 말 대비해서 2022년 2분기 말에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3가지 업체를 좀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3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현대 일렉트릭은 여러 가지 일회성 요인이 있었지만 이를 좀 제외하고 보더라도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수주 모멘텀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해외에서 선별적인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미국의 공장 실적도 개선이 됐습니다. LS 일렉트릭은 2개 분기 연속으로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전력기기와 전력 인프라 수출이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리포트를 통해서 이 세 업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를 내면서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중대형 전력기기 업체인데요. 대규모 수주 등 2024년까지 성장이 좀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효성중공업은 대형 전력기기 그리고 건설 업체인데요. 전력기기 시장에서 호조를 나타낸 것은 앞서 체크를 해봤고요. 건설 쪽에서 좀 이슈가 나오면서 과도하게 주가가 할인됐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은 좀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9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저압 전력기기에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력기기 쪽에서 이제는 전력 플랫폼 회사로 비즈니스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는 6만 2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전력기기 대표주들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 어제장에서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섞여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G2파워나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도 있을 거고요. 재룡전기도 8%대로 비츠로테크, 현대일렉트릭, 제롱산업, 그리고 한전산업 등등의 종목들 강한 모습 나타냈는데요. 올해 들어서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감이 있는데 이 중에서 관심 종목들 어떤 종목 추려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미국에서 변압기 관련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재룡전기 관심도도 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재룡전기도 한번 지켜보고요. 잠시 후에 수정 앵커 짚어준 대로 그 질문들 저희 같이 진만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IT 부품 쪽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 한 해로 본다면 거의 뭐 모든 종목이나 섹터가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IT 쪽도 영 힘을 받지 못했었죠. 밑에 보이십니까? LG전자나 삼성전기, BH, 이스페타시스, TLB 이런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올해 44%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부진했던 이유를 꼽아본다면 세트 수요가 따라주지 못했다라는 게 되겠죠. 앞에 보이는 노란색이 올해 4월 추정치고요. 노란색 뒷부분이 바로 11월 추정치입니다. 스마트폰 연간 출하량 감소했고요. 노트북 연간 출하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TV도 마찬가지고요. 태블릿도 감소했습니다. 전망 대비 실제 데이터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좀 잘 팔리고 있는 것은 폴더블 정도라고 하는데 이 IT 업체들에 대한 걱정을 이제 거둬도 될지 아니면 더 해야 될지 고민이 깊습니다. 신한금융에서 저점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는데요.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도 빠졌죠. 경기 침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지금 중국에서 좀 생각보다 잘 안 팔려서 받는 대기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늘 하는 말이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애플은 언제나 그래도 잘 선방했다라는 거죠. 애플은 북미에서 브랜드별 스마트폰 재구매율로 압도적이고요. 애플 브랜드 충성도는 92%로 높습니다. LG, 이노텍, BH, 자화전자, 하이비전 시스템. 어제 유창희 대표님이 카메라 쪽으로 조금 주목할 종목으로 얘기 주신 종목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쪽 봐도 될 것인지 궁금하고요.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젠 좀 회복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거기에 발목 잡혀 있었던 게 MLCC 삼성전기입니다. 지금 삼성전기 현재 출하량이 지난 사이클 저점 수준에 임박했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고요. 어찌 될지 잠시 후에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그 외에 보신다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게 애플의 이 XR 기기 쪽이 되겠습니다. 팀 쿡이 얼마 전에 증강현실 없이 어찌 살았나 싶을 걸이라는 그만큼의 강력한 멘트를 날리면서 이 기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키웠는데요. 그동안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부터 태블릿 그리고 맥북 그리고 이 이어폰까지 해서 시장을 좀 바꿔놓는 디바이스를 많이 내놨기 때문에 이번도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관심을 둔다면 이노텍, 나무가, 뉴프렉스 등이 될 거고요. 기판은 그놈의 피크아웃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잘 가다가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 수준이다 보니까 일부 실적 기대를 하회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피크아웃 얘기가 등장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덧붙여지네요. 심텍과 이스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 지켜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 중에서 픽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DDR5 폴더블 나오긴 하겠죠. 애플의 폴더블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게 나온다면 이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죠. DDR5는 서버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내년 생산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 종목들도 계속해서 거론이 됩니다. 전장도 애플카 모멘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자, 시장에서는 미중 분쟁 반사의 기대감이 있는 쪽을 봐야 된다라며 카메라나 메인보드 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소 IT 쪽이라서 짤막짤막하게만 정리를 해드립니다만 각 분야별로 눈여겨볼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 진만쌤과 전략 챙기겠습니다. 자, 가나안가나는 어제 흐름 좋았던 요거네요. 네, 맞습니다. CS윈드가 4조 규모의 해상풍력 타워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사상 최대 수주라고 하죠. 어제 CS윈드가 이 소식에 5% 가까이 올랐었고요. 시간외에서 소폭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냈는데요. 세아 제강지주가 13%대, CS베어링 8%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베트남과 포르투갈의 법인에서 해상 풍력 타워를 생산해서 글로벌 전역에 공급하게 되고요. 이 기간에 예상되는 매출액이 3조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와 관련해서 풍력 에너지 관련주 더 쌩쌩 앞으로 더 달려갈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CS윈드까지 담아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지금부터 저희와 챙겨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전략과 각 섹터 코멘트 나눠보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소비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을 했고요. 반도체 감산, 타깃의 실적 경고, 엔비디아 시간 외의 흐름까지 뉴욕장에서 좀 짚어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반도체 쪽의 하락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이 한 20% 정도 감산을 한다라는 그런 전반적으로 나왔던 이제 기사와 함께 사실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방금 직전에 한번 실적이 나왔는데 저는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오르더라고요. 이제 사실 뭐 EPS 추정치는 실제로 가이던스가 낮아진 것과 비해서 더 낮아진 상황인데 일단 서버양 매출이 좀 증가했다라는 포인트에서 아무래도 시장이 그러면 서버용 만약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한 2% 정도 상승 마감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사이클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당장 금리 인상 시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바로 경기 침체와 싸워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사실 조정이 있어야 된 시간인 거는 맞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우려 섞인 부분들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부분들은 계속 시장에서 좀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마이크론이 감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감산을 하지 않는다. 이런 포인트로 시장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오늘 또 의외로 한국 시장의 반도체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반대로 하이닉스는 글쎄라는 그런 이제 위문 보호를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또 간극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간 한 2거래, 3거래 정도 반도체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돈이 빠지게 되면은 또 다시 2차 전지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신재생으로 가게 될지 그 안에서 수많은 돈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섹터가 오르거나 혹은 어떤 한 섹터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낙수 효과를 어디로 가는지 그 여부가 사실 시장에서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진 않으나 편하게 대응하기도 조금 어려운 느낌입니다.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마이크론 감산을 우리는 감산 안 하니까 올라갈 거야라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업황에 대한 이 악재로 해석을 할지는 좀 개장 이후에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2차 전지 쪽으로 돈이 들어가기에는 미국에서 전기차 쪽이 또 다 내렸습니다. 전기차, 자동차가 다요. 근데 국내에서는 또 빈살만 해서 전기차 배터리도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건 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네, 사실 미국장의 상승이 한국장의 상승을 불러일으키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은 또 하락한다 하더라도 또 국내장이 또 하락하는 날도 의외로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여부 따라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네. 사실 뭐 기대감이 반영된 섹터도 있고 반영이 되지 않은 섹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굉장히 온도 차이가 좀 심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예전처럼 아예 제로 소멸로 모든 이제 관련 네옴시티 관련 섹터가 무너지기보다는 섹터별로 의외의 차등을 두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코멘트 드리겠고요. 2차 전지는 저는 걱정하기보다는 그래도 기대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계속적으로 유효하고요. 돌파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고요. 자, 내용도 묻어있고 에너지 이슈도 묻어있고 실적도 묻어있는 게 바로 전력기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브리핑을 굉장히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 실적도 있고 부담 없는 시총이라는 점 또 올라갈 땐 강하게 튈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다라는 점에서 전력기기주 전략 좀 주세요. 사실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저희랑 계속 호흡은 해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는 시총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수주 잔고가 꽤나 많이 늘어있기 때문에 상승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긴 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다. 즉 저평가가 주가 상승을 반드시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외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의외의 좀 이제 반등 요소들이 많긴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또 인리의 수도 이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해서 일단은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글로벌 이슈에서 세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네옴시티, 인리 이제 이렇게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이슈가 나오니까
재료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고요. 사실 부담 없는 시총인 것은 사실이나 사실 계속적으로 올라가기에도 부담스러운 그런 섹터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잡게 되면은 눈에 띄게 성장세가 보이는 그런 섹터가 몇 군데 보이고 종목 또한 몇 군데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 따라서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을수록 두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시장이 좋으면 수급을 뺏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날 더 빛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 좋은 적절한 시점에 잘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제일 매력적인 건요. 재룡전기 이것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사실 재룡전기는 수주 잔고가 워낙 많아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맞는데 수급이 붙느냐 안 붙느냐 그 차이였었는데 수급이 최근에 붙어서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코멘트 드리자라고 하면은 일단 대한전선과 LX 일렉트릭 두 종목 일단 코멘트 드리면서 사실 두 종목 계속적으로 또 코멘트 드렸고 특히 LX 일렉트릭은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LX 일렉트릭 여러 가지 좋은 이슈도 있겠지만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도 제가 작년에 아마 다뤄봤던 것 같은데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질 좋은 전선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LX 일렉트릭 관련해서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특허 보유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전선은 특히 사우디 향이 많이 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의 실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대한전선도 지금 이제 위에 갭자리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현재 구간에서 또 반등이 또 가능해서 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실까 궁금하네요. 진만스펙이 현대엘렉트릭 저희 수익률로 26% 기록 중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보유하는 거죠? 네,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고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더 올라갈까 좀 의문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또 달리는 말에 가게 된다라면 저는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켜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또 IT 부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많이 이야기 나눴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들을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죠. 저점이냐 저평가냐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경기 침체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일단 소비 심리가 둔화가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주가가 반영을 했느냐 아니면은 다시 이제 가이던스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가 조금 이제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 사실 IT 부품 쪽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매출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게 되면 사실 주가 하락폭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의외로 반등의 요소들이 하나둘씩 갇히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매력적인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포인트를 어디로 잡으셔야 되냐면은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성수기가 맞이했을 때 주가 탄력성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 즉 단기적인 모멘텀이 설마 부족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보통 삼성전자 같이 현금 보유를 많이 한 기업들이 이런 경기 침체 구간에 투자를 오히려 늘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이런 역사들이 성공을 거듭하면서 현재 삼성전자를 만들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주들은 현재 이런 향후 한 3개월 혹은 6개월 이전에 신규 투자를 한 기업들 위주로 컨택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서 공격적으로 베팅을 한 구간들이기 때문에 설사 물렸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어떤 포인트로 IT 부품주들을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죠. 그 안에 수많은 섹터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간단히 코멘트 드리겠지만 애플 쪽에서. 네, 애플 쪽에서는 저는 자화전자를 먼저 코멘트를 드리고요. 자화전자가 이게 연초에 굉장히 셌다가 또 쭉쭉쭉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시가총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화전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XR, AR 계속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뉴플렉스를 최선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무가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최선호주로는 뉴플렉스를 뽑고 사실 뉴플렉스의 성장세도 좋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판은 계속 이제 사실 여러 가지 FC, BGA 다 있지만
이수페타시스 저는 도대체 왜 세게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계속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MLB 기판의 프리미엄이 같이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저는 현재 주가보다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라고 이제 코멘트 드리면서 10,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면서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페타 씨가 최선호주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궁금해지네요. 앞으로의 흐름이. AS 갈게요. 이 하나마이크론이 25% 수익이고 SNS텍은 46%. 어떤 거 하시겠어요? 하나마이크로 한번 코멘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높은 자리에서 코멘트를 드려서 사실 이제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결론은 최선호주라는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좀 코멘트 드리면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춘 이제 글로벌 업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후공정 업체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사실 후공정 업체는 다른 종목 보시지 마시고 하나마이크론 한 종목만 보셔도 성장세를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평균 단가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라면은 13,000원 이하의 평균 단가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만 스픽으로 넘어가 보죠. 제가 저희 아이 키우면서 칭찬 스티커 모으면 편의점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빈살 많은 한국에 가서 그 느낌으로 오늘 쇼핑 좀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쪽의 이슈를 주냐에 따라서 엄청난 시세가 또 보일 텐데 이미 반영이 된 것도 있을 거고요. 이거 네옴 관련해서 저희 어떻게 전략을 짜야 돼요? 근데 사실 오늘 네옴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사실 네. 너무 많이 다뤄서 지겹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하루 일찍 방문을 했으니까 그래도 다뤄보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지난번에 왔었을 때 단독 기사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서 장중에 수많은 기사들이 아마 오늘 양산이 될 겁니다. 이제 어디에 뭐가 투자가 되고 그 수혜주는 무다. 네.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너무 많아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제 모듈러 관련된 이슈로 SY가 또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렇게 단독 기사와 함께 수많은 기사와 특징주가 양산이 될 오늘 하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단기 트레이딩이 힘드신 분들께서는 오늘은 그냥 쉬어 가시는 것도 괜찮고 이제 굳이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시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코멘트 드립니다. 기존에 다 아는 이제 종목들 있죠. 뭐 한미글로벌, 이제 휘림, 도화 엔지니어링, 이제 토목 쪽은 사실 너무 기대감이 컸고 그만큼 이미 주가 상승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빠진다에 한번 걸어볼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 수소 에너지, 네. 그다음에 이제 통신망, 그다음에 여러 UAM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신선하기 때문에 의외의 코멘트 하나하나가 이제 좀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당연히 그 수많은 이제 업체들 중에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당연히 뭐 특징주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 저는 일단 주목을 하는 게 수소 쪽 한번 주목을 해볼 거고요. UAM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센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이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관련주를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충분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는요? 인텔리안테크는 사실 재료가 나와서 과연 오늘은 이미 손대기에는 너무 높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너무 높게 뜨는 거는 먹을 자리가 그만큼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굳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인텔리안테크가 상한가가 가게 된다라고 하면 후발주자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뭐 중소형 이제 관련 위성 업체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 일정 있는데 일정이 이런 네옴 얘기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사실 오늘 아침이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 일찍 방문했다라는 게 또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빈살만과 함께하는 개장 전략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능으로 인해서 1시간 정도 이제 딜레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9시 반 정도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예, 수능 보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성과 이뤄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홀가분함 같이 안고 오늘 또 저녁 시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진만쌤과 여러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